언제적 그래? 요즘 더 빵빵한 것도 많고 뭐. 아, 이놈의 무게.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2023년 말부터 새로운 노트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트북 브랜드라면 LG 그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울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가 또 LG전자의 그램이죠. 특히 저는 더 친숙해요. 왜냐면 예전에 그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는 13ZD93인가? 그런 모델이 있었고, 또 대학생들은 노트북이 성능이 좋고 무거운 것보다 성능은 좀 낮지만 가벼운 휴대성을 더욱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울트라북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램이라는 브랜드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았죠. 그러한 그램이 사실 이제 작년에는 살짝 약간 삐끗하긴 했지만 2024 그램은 14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하면서 새로운 그램 프로라는 시리즈를 출시했고, 저도 관심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 달가량 사용해봤고 그 사용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그램을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뭐니 해도 무게예요. 왜냐면 제가 구입한 게 16형 모델이거든요. 근데 16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게 또 그램이에요. 얘 무게가 대략 한 1.1kg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벼운 수치냐면 웬만한 울트라북이라고 하는 제품들, 그것도 한 14형급 노트북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1.1kg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휴대성 좋은 걸 선호해서 화면은 좀 작지만 이제 14형을 좀 선호했었는데, 그램은 16형이지만 14형의 무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도 화면은 근데 가벼워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를 들고 다니는데 화면은 더 크게 쓸 수 있는 게 그램이란 것이죠. 여기서도 그램이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저렴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이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은 맞는 거예요. 대신 이 마그네슘 합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게가 가볍다는 것.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은 충격이 가해지면 그냥 찌그러져 버리거든요. 그에 비해 마그네슘 합금은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견뎌요. 실제로 마그네슘 합금이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것보다 단가면에서는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예전에 그램이 마그네슘 합금이라서 이렇게 이제 탄성이 있기 때문에 휘어진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게 더 낫다라기보다 사실 이제 취향 차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램 프로에서 달라진 건 디자인이 살짝 변화되었습니다. 색상도 기존 화이트에서 약간은 그 아이보리 톤 있잖아요. 에센스 화이트로 변경되었고, 특히 옆면이 달라졌어요. 옛날 그램처럼 단자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의외로 또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손으로 잡을 때 실제 두께보다 더 얇은 느낌을 줘서 가벼운 무게랑 여기에 좀 일체감이 좋아요. LG에서는 이걸 슈퍼슬림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두께와 높이도 기존 대비 좀 많이 낮아졌고 디스플레이 쪽도 훨씬 얇아졌어요. 이거는 전작 대비 비교해보면 훨씬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쓰면서 만족스러운 거는 윈도우 헬로입니다. 마치 이거는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처럼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거든요. 예전 그램 같으면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을 통합시키면서 편의성을 높였고, 지금은 노트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인증이 되는 편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죠. 얼굴 인식이면 보안이 안 좋은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윈도우 헬로우를 위한 카메라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얼굴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IR 카메라랑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도 좋아요. 자, 윈도우 만약에 이제 잠금을 걸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죠? 얼굴 나오는 거. 여기가 얼굴 인식하는 표시거든요. 윈도우 헬로. 자, 만약에 노트북을 닫고 있다가 딱 열면 엔터 딱 치면 자, 빠르죠? 이거 진짜 편해요. 나도 모를 새 그냥 잠금이 해제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단증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윈도우 헬로우 얼굴 인식을 지원하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별건 아닌데 역체감이 좀 심한 그런 부분이랄까요. 게다가 이거는 이제 전작에서도 윈도우 헬로우 때문인지 몰라도 상판 두께가 좀 두꺼웠거든요. 근데 2024년형 모델은 상판 두께도 되게 얇아졌고, 그리고 이게 여러가지 센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작은 위쪽 베젤이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또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많이 이동하면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빛 반사는 글레어에 비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안티 글레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빛 반사로 현저히 줄여주는 것도 동일하고요. 디스플레이 화질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저는 LCD로 구입했는데 LG닷컴인가? 거기서는 OLED 옵션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바뀐 점이라면 이제 주사율이 바뀌었어요. 전작은 가변 주사율로 144Hz까지 되는 모델이 있고 아닌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는 OLED 모델은 최대 120Hz, LCD는 최대 144Hz 주사율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체감되냐면, 요즘은 그래도 이제 노트북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울트라북도 게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FPS 게임할 때 144Hz가 확실히 체감되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하단 베젤이 전작 대비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것 말고는
되게 좋아요. LCD지만 화질에 대한 품질도 되게 좋고요. 안티 글레어라서 거의 이제 빛 반사에 대한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체감되었던 건 이번에 스피커도 꽤 신경을 썼나봐요.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보기에 구멍은 기존과 크게 이제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분해해보니까 모듈이 기존 대비 2배 정도 더 커졌더라고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도 켜고 끌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작 대비 약간 너프 먹었다고 느낀 게 약간 키감이었어요. 사실 뭐 키캡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다 비슷해서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그램프로를 엄청 슬림하게 만들려고 해서인지 키보드의 스트로크 길이가 전작 대비 좀 짧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이제 타이핑해보면 이제 동급 노트북 대비 키감은 좋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같은 그램끼리 비교했을 때 전작 그램과 비교했을 때는 스트로크 길이가 좀 짧아진 게 아쉽다. 그게 그거예요. 이것만 치더라도 다른 울트라북에 비해서는 좋은데 전작을 써보신 분들은 전작 대비 키감이 좀 아쉽게 느껴질걸요. 다음은 성능. 그램 프로가 새롭게 나오고 매번 아카데미 시즌, 즉 입학 시즌에 노트북에 새로운 프로세서를 탑재하면서 성능도 개선하면서 이제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램 프로도 2024년형 울트라 5, 울트라 7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프로세서는 그래도 괜찮게 탑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픽이 2023년형과 동일한 RTX 3050을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RTX 4050이 있는데 왜 3050? 전력 소모도 4050이 3050보다 전성비가 더 좋거든요. 성능도 더 잘 나오고요. 계산 냉가라면 TGP가 30W에서 35W, 최대 45W까지 올라가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단가가 오르는 거는 이제 요즘 그래픽카드가 비싸지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기도 한데 다이 사이즈나 발열 문제나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제조사의 문제이지 소비자가 그것까지는 이해해주진 않으니까요. CPU 벤치도 간단히 돌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노트북을 구입하게 된다면 특히 울트라북 시리즈를 구입하게 된다면 울트라 7보다 울트라 5 같은 중간 모델,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많이 구입을 해요. 벤치값을 보면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배터리 상태에서는 전작 대비 큰 향상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싱글은 증가했지만 멀티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작 모델인 i5랑 울트라 5랑 비교했을 때 엄청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왜 이런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울트라 5는 전력을 좀 덜 먹는 듯 하더라고요. 확실히 울트라 7 같은 경우 울트라 5보다 성능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특이한 점은 같은 울트라 7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의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 성능은 동급 기준 전작 대비 성능 증가폭이 아쉽지만 그래픽은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인텔 아크 그래픽, 요게 내장 그래픽으로 새롭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급끼리 비교시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61%, 익스트림 67%, 울트라 60%, 타임 스파이 130%, 익스트림도 130%일 정도로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전작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벤치를 돌리면서도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RTX 3050도 같이 테스트 해봤는데 울트라 5 내장 그래픽과 점수가 비슷하거나 낮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대신 나머지 모델들은 어댑터를 연결 유무와 상관없이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지만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은 어댑터를 끼웠을 때의 점수 차이가 조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RTX 3050이라 하더라도 내장 그래픽보다는 점수가 더 잘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롤을 돌리면서 비교해 봤는데 확실히 벤치보다 인게임 벤치는 또 달랐습니다. 롤에서 최고 높은 옵션으로 했을 때 대체로 이제 i5에서 울트라 5, 울트라 7, RTX 3050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한 10에서 20프레임씩 증가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RTX 3050이 인게임에서의 성능은 확실히 더 좋긴 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울트라 5랑 울트라 7은 온도가 전작 대비 훨씬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키보드 쪽으로 올라오는 바렐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추측하기론 아마 이제 2023g은 내장은 팬 1개, 외장은 팬 2개를 사용했어요. 2024g은 메가 듀얼 쿨링 팬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팬을 내장이냐 외장 상관없이 모두 다 두 개의 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러한 이제 발열 개선을 했지 않나. 실제로 벤치를 돌리면서도 체감되더라고요. i5랑 외장 모델은 이제 벤치를 돌리고 식히는 과정이 좀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울트라 5랑 울트라 7은 벤치를 돌리고 나서 식히는 과정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요거를 한 달 동안 사용해보고 벤치를 돌리면서 느낀 점은 게임에서는 RTX 3050이 여전히 내장보다 성능이 더 많이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가격 상승도 많이 되다 보니까 작년이라면 추천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울트라 5랑 울트라 7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RTX 4050이 탑재된다면 이제 성능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옛날과 달리 내장 그래픽 성능도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RTX 3050은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렸지 않나. 왜냐면 울트라 5나 울트라 7만 하더라도 뭐 롤 정도의 게임은 그것도 최고 옵션에서
프레임이 잘 나와요. 울트라 5도 게임하는데 문제 없었죠. 네, 롤을 할 때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저희 PD님이랑 같이 테스트했는데 롤 정도 하는데 울트라 5면 큰 체감 차이가 안 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쓰면서 또 좋았던 거 이제 LG가 옛날부터 소프트웨어는 진짜 조금 진심이었어요. 저는 이것만큼은 경쟁사 대비 소프트웨어는 되게 잘 만들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뭐 LG 스마트 어시스턴트 이런 것도 컨트롤하기 되게 좋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죠. 이번에 그램링크라는 걸 새롭게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LG가 이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요즘은 S사는 S사끼리만 되고 A사는 A사끼리만 되잖아요. 근데 그램은 양쪽 다 돼요. 아이폰이건 안드로이드건 상관없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 아이폰에 있는 뭐 사진이나 파일을 여기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기기 이런 거 PC 화면 복제나 기기 미러링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미러링 해볼까요? 자, 미러링 이렇게 클릭하면 화면 또 실시간으로 미러링 할 수 있고요. 파일 보내는 것도 쉬웠어요. 파일 여기서 이제 보내기 뭐 요런 파일 이렇게 이제 끌어다 놓잖아요. 이렇게 파일을 끌어놓고 여기 이제 내 기기가 뜨면 여기서 바로 전송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핸드폰에서도 사진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보낼 수 있어요. 카메라 바로 이렇게 찍어서 사진 사용하면 지금 바로 여기 들어오죠. 다운로드 폴더 가게 하면서 바로 열어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뭐 사진이랑 동영상 백업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램링크를 이용해서 쉽게 파일을 안드로이드랑 iOS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걸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즘은 유선으로 케이블 연결해서 파일 이동하기 귀찮잖아요. 확실히 이번 그램 프로는 전작 대비 가격도 많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출시했고 메리트도 많이 있게 출시했다고 봅니다. 특히 140만원대의 16형을 구입하잖아요. 그럼 진짜 괜찮아요. 사실 그램이 엄청 나다라기보다 무게 하나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서 오랫동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울트라북이라는 게 성능을 포기하는 대신 무게를 챙겼는데 원래는 프로라는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웠고 그렇다 보니 휴대성과 좀 성능을 이제 고루고루 조금 더 챙긴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웠던 건 이제 그 외장 그래픽이죠. 외장 그래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작년과 동일한 RTX 3050을 탑재했다는 점. 진짜 그램은 고급감보다 실용성, 무게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노트북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심지어 이제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무게 때문에 14형을 좀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램 프로 16형을 구입하니까 무게는 동일한데 화면 사이즈는 더 커서 만족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구입한 모델은 RTX 3050도 사용해보고 울트라 7도 사용해봤지만 저는 이 라인은 진짜 가성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램 프로 16형 울트라 5를 구입했고 저도 이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개선이 된다면 이제 스로틀링을 조금 더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라인을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그램 14, 그램 15, 그램 프로 16, 그램 프로 16 외장, 그램 프로 17, 그램 프로 360. 야, 이 라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차이점을 쉽게 알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고르다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제 신학기 시즌이 곧 다가오면서 새로운 노트북 구입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램 프로로 사용한 이제 후기를 알려드렸고요. 야, 그램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게이고 무게가 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노트북은 휴대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휴대성에서 무게가 그만큼 또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기도 해요. 요건 내가 산 그램, 요건 제가 산 그램이라 갖고 인텔 이보 스티커는 없거든요. 울트라 5 이게 제일 가성비 좋아요. 어차피 이 정도로 게임하는데 막 대단한 거 하지 않거든. 거의 뭐 롤 정도만 돌리면 되니까 울트라 5만 해도 좋아요. 울트라북에서 더 고성능의 작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게임트북 사는 게 맞죠.